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3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오랜만에 2월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개판인 경우에는 절대로 분석해서는 적중을 할 수가 없는 회차고, 제가 최종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턴타운 대 리버풀 경기가 부러지면 2월이다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진짜로 부러질 줄은 몰랐네요. 리버풀뿐만이 아니라 노팅엄이 아스톤 빌라를 이기질 않나, 셰필드가 울버햄튼을 이기질 않나. 사실상 셰필드는 이변으로 보고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걸 또 후반전 로즈타임에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셰필드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회차는 많이 틀려도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제 다음 회차인 64회차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일인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사실상 7번 경기까지밖에 국내 배당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변 경기를 잡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선택한 최종픽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회차의 경우는 지난번에 붙었던 팀과 홈 원정만 바뀌어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많이 판단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뉴캐슬. 자, 지난 맞대결 당시에 뉴캐슬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가 0대 1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캐슬은 이삭 선수가 출전을 했다가 15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에도 이삭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미론, 칼럼 윌슨, 에스더니 고든 이렇게 선수들이 출전을 할 텐데, 이 공격 조합으로 지난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득점을 하지 못했었죠. 또한 토날리 선수는 불법 토토를 하다가 걸려서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축 수비 자원인 댄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서 승리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은메차 선수가 있고, 지난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했던 주전 공격수 율리안 브란트 선수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팀 도르트문트가 노란색 홈팬들로 물들여져 있는 홈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기록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 대 바르셀로나. 자, 지난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그때 당시 기록을 봤을 때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경기를 했었죠. 더군다나 맞대결 당시에 부상자가 많았던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주축 수비 자원들부터 주축 공격 자원인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했었지만,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전체적인 경기 내용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세했고, 샤흐타르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프랭키 데용 선수 정도를 제외한 모든 주축 자원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아진 바르셀로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변은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샤흐타르 도네츠의 경우는 오른쪽 측면 수비 자원인 코노플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주앙 펠릭스 선수에게 탈탈 측면이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샤흐타르 도네츠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셀틱. 자, 지난 맞대결 셀틱의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기록적인 면에서는 AT 마드리드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줬었죠. 확실히 셀틱이 홈발을 받으면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어수선한 상황에 4분 만에 셀틱이 득점을 하면서 AT 마드리드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경기였고, 경기 내내 셀틱의 골키퍼 선방 장면도 있었고 찬스는 많은데 AT 마드리드가 운도 좀 안 따라줬었죠. 반면에 셀틱의 경우는 적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골대에 맞고 득점이 되는 장면도 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데파울 선수의 퇴장 악재까지 겹치면서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모라타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즈만 선수는 지난 라스팔마와의 경기에서 후반 60분에 교체 아웃을 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도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AC 밀란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지난 맞대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도 득점에 성공을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후로 지금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고 이강인 선수가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아웃사이드 패스로 음바페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해줬었고 몽펠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확실한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맞대결을 3대 0으로 승리를 한 파리 생제르맹이고 그 이후 패배한 적 없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인데 비해 AC 밀란은 현재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리그 16위로 하위권인 우디네세를 상대로 올리비에 지루 선수나 하파엘 레앙 같은 주전 공격 자원들이 풀타임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0대 1로 패배를 한 AC 밀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AC 밀란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7번 경기 포르투 대 엔트워프. 자, 이 경기는 별 의심 없이 포르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엔트워프는 사실상 3전 전패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확실히 느꼈을 것 같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엔트워프가 홈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1대 4로 대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르투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 이변은 없어 보인다. 더 이상 뭐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고 해봐도 이변의 냄새가 1도 안 나는 경기라서 포르투의 단통승으로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나폴리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우니온 베를린이 12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패배도 패배지만 단 1득점도 하지 못하고 5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폴리가 워낙 홈발도 받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우니온 베를린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래도 리그 성적보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3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뭔가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데스리가에서 현재 16위로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3전 전패를 기록 중인 챔피언스 리그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는 빅토르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라스파도리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고 크바라츠 켈라 그리고 폴리타노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시멘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는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나폴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코펜하겐 대 맨유. 야, 자, 우리의 맹구 경기죠. 일단 지난 맞대결 당시를 생각해 볼 때 맨유가 홈에서 무려 1대 0 개꾸역승을 승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막판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무승부로 끝날 뻔했던 경기를 오나나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승리를 했었죠. 자, 그렇게 홈에서도 더럽게 힘들게 승리를 하는 맹구인데 코펜하겐 원정을 간다면 저는 이 경기 맹구 새끼들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도 풀럼을 상대로 꾸역꾸역 후반전 로즈타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0대 1로 승리를 했는데 이날 라이브로 경기를 봤을 때 야,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준 맹구였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주전 수비 자원인 린델로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카세미르 선수가 지난 맞대결에 이어서 이번에도 출전을 하지 못하죠. 또한 공격에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맨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를 볼 때는 그래도 맹구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서 언제든 한 명만 컨디션이 빨딱 서도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코펜하겐의 경우는 현재 조 4위로 꼴찌인데 무승부는 사실상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 승점 3점을 따볼 만한 게 맨구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홈에서 맨유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오히려 맨구가 뒷공간을 잘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코펜하겐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아스날 대 세비야. 제가 최근에 항상 세비야를 말씀을 드릴 때 라모스 선수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비야가 주말에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시셀타 원정 경기를 치렀고 공격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한 명이 퇴장당한 아시셀타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라모스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세비야 홈에서 아스날과 경기를 했을 때 라모스 선수가 있음에도 1대2 패배를 기록한 세비야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심지어 아스날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라모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말에 뉴캐슬과 쌈박질하면서 경기를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세비야 정도는 홈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아스날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2번 경기 PSV 대 랑스. 자, 현재 PSV가 B조에서 세비야와 같은 승점으로 4위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홈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11경기 11승으로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상대팀 헤라클레스의 퇴장자가 있긴 했지만 루크 데용, 스코우텐 같은 주축 자원이 득점에 성공을 했고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체력 안배도 맞췄죠. 또한 후스틸, 말릭 틸만, 히카르도 페피 같은 선수들도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0대6 대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랑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15위 로리앙을 상대로 주전 공격 자원인 소토카 선수가 풀타임 출전을 했으나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다라는 점과 솔직히 주제에 안 맞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2무로 너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1위를 하고 2위, 3위 자리를 세비야와 PSV가 싸워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최근 컨디션도 그렇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PSV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간단하게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